자, 오늘 할 이야기 좀 해봅시다. 해석 연습 조금만 해보고 그런 다음에 지문도 좀 보고 문법 얘기도 조금만 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처음에 갑시다. 얘는 일단 여기 동사 그런데 이 비동사 밑에다 뭐라고 쓸까요? 불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뒤에는 뭘 써야 돼요? 보호 써야 되죠.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또는 명사 또는 형용사. 명사 또는 형용사니까 잘 봐봐. 얘가 보호인 거야. 얘가 보호입니다. 우리 방금 이야기하고 왔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됐어요? 얘가 보호입니다. 됐어?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야? The future of the Amazon rainforest. 오브가 나오면 일단 우리는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열대우림의 미래는 is in doubt. is in doubt.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의심스럽다. 미래가 의심스럽다? 조금 어색하죠. 맞아요. 근데 의심스럽다. 일단은 지금 is in doubt 라고 하는 것을 강현이는 어떻게 말했냐면 의심스럽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in doubt 라고 하는 표현을 마치 뭐처럼 얘 형용사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not for 이런 식으로 가면 돼. 됐어요? 다시 매번 했던 이야기야. 영어는 뭐가 중요해? 자리가 중요한 거야. 자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된 거야. 한국어는 자격이 중요하고 자리가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해돼요? 그 자격이 뭐였어요? 조사. 그러니까 조사로 자격을 부여하는데 얘가 어디에 나오냐는 별로 안 중요해. 그 자격을 부여받은 것만 중요해. 한국어는. 근데 영어는 그게 없어. 자격을 부여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만 중요해? 자리가 중요해. 얘는 지금 누구 자리야? 보호 자리야. 보호 자리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명사 또는 형용사일 텐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명사로는 해석이 잘 안 될 거고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not for 이라고 해석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됐어요? 근데 의심스럽다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불확실하다. 이 미래가 불확실해요. 불투명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해주고 싶은 말은 요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형용사처럼 봐봐. 그리고 due to는 전치사입니다. due to.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due to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죠. 됐죠? 해석은 되게 쉽죠? 아마존 열대우림의 미래는 이런 애들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됐죠? 이렇게 가시라는 겁니다.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야. 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봐봐. The process of aging. 똑같이 명사, 전치사, 명사. 명사, 전치사, 명사. 동사, 전치사, 명사. 동사, 전치사, 명사.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데 begins라는 단어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그냥 자동사라고 적으세요. 자동사. 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자동사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여기서의 in adolescent는 뭐로 해석해야 돼? 부사. 그치, 얘는 부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냥 부사인 거야. 부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in adolescent. 청소년기에 시작됩니다. 됐어요? 청소년기에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잠깐만. 근데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He begins the race. 해석. 그는 경주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시작하다라고 하죠. 시작하다라고 해석하죠. 여기서의 begins 어떻게 해석합니까? 시작되다라고 해석이 되죠. 됐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그 판단은 너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게 아니야. 판단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begin이라는 단어가 자동사가 될 수도 있고 타동사가 될 수도 있는데 뒤에 대상물이 나온다면 이것을 시작하다라는 꼴이 될 것이고 뒤에 없으면 그냥 앞에 것이 시작되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너희가 글을 읽으면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석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 좀 옮겨놓을게.
아이, 일로 와. 일로 와. 이제부터 멍 때리면 맞는 거야. 알지? 자, 일로 와. 얼마나 좋아. 일렬 직관하냐. 그지? 딴 생각하면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알지? 자, 되셨죠? 이렇게 보시라는 거고. 재밌는 거. 이 문장에서 지금 동사가 여기 하나 더 있죠. 그죠? 접속사를 찾아야겠죠. 어디요? 맞아요. 얘가 접속사인 거야. 이렇게. 왜요? 접속사 자리잖아. 접속사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거 접속사가 되는 거죠. 참고로 예시란 단어는 부사도 있고 접사도 있어요. 얘를 접속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맞아요. However.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But 또는 however, but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근데 여기서 suffer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suffer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요. 타동사죠. 여기서 됐어요? 왜? 뒤에 suffer any significant cognitive loss라고 목적어가 나왔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 타동사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거라고. 알겠죠? 그 판단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요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사를 다 모았어. 한 자리에 몽땅 모았어. 몽땅 놓아놓고 보니까 오로지 자동사로만 쓰이는 애 요만큼, 오로지 타동사로만 쓰이는 애 요만큼, 나머지는 자타동사가 다 돼요. 좀 황당할 정도로 너희가 뭐야 이게 자타동사가 다 돼? 그것도 자타동사가 다 돼.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아요. 나는 자동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타동사도 무조건 하나씩은 거의 다 있습니다. 진짜 소수거든요. 자동사로만, 타동사로만 쓰이는 거. 그럼 그래서 영어가 조금 까다로워. 좀 짜증나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그 판단을 하시라는 거야. 뒤에 뭐가 나왔지? 뒤에 대상물이 나왔네? 타동사처럼 해석해야 돼. 이 뒤에 것을 이렇게 한다 라고. 근데 뒤에 없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돼? 주어가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되셨죠? 그거를 이제 굉장히 유연하게 조금씩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찬혁아, 그지? 찬혁이랑 자리를 바꿔야 되나? 또 멍 때리고 있네. 죽으려고 이게. 그지? 내가 널 때릴지도 몰라. 여기 for decades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해석은 매우 간단하게.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1번이랑 2번 두 개의 문장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것을 어느 경우에는 형용사로, 어떤 경우에는 부사로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여 줘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어떤 특정한 동사가 나왔을 때 얘를 자동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타동사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보고 여기서는 자동사겠구나, 여기서는 타동사겠구나 이렇게 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내가 말했던 게 뭐야? 독해는 뭐 해라? 독해는 신뢰하는 거다. 맞게 써 있어. 맞게 써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알겠죠? 글쓴이한테 너 이메일 보내가지고 너 이거 바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죠? 맞게 써 있으니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하나 더 할게. 여기는 봐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왔잖아. 이건 우리가 대번에 부사겠구나 이런 생각 한 번에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뒤에 the climax is 한 다음에 the moment at which all the preceding plot developments reach a peak.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죠. 어디 있어? 찾아. 맞아요. at which.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at which는 뭐니까?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누구를 수식하는 거야? the moment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거야. 됐어요? 잠깐만 요거 3번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예문 하나만. 됐죠? 썼지? 그런 다음에 어디에다 밑줄 쳐주시냐면 더 모먼트라는 단어에 밑줄 쳐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더 모먼트라는 단어에 밑줄 쳐주세요. 자, 질문이야. 질문.
이 두 개의 더 모먼트란 단어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약간 접속사예요. 그렇지. 맞아. 여기서의 더 모먼트는 얘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야? is the moment인 거니까 명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더 모먼트가 접속사입니까? 네, 맞아요. 접속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질문.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거?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명사절 접속사는 딱 정해져 있죠. 조만큼. 그죠? 형용사절 접속사도 딱 정해져 있죠. 조만큼. 그죠? 근데 부사절은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많아.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가 처음 만나는 접속사는 부사절일 거예요. 접속사긴 한데 처음 봐. 부사절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 그런데 부사절이긴 한데 의미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만났는데 의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의미를 따왔을 거야. 전혀 생뚱맞은 의미로 가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우연히 만난 그 순간 우리는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접속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더 모먼트인데 얘는 뭐로 사용된 거야? 그냥 명사로 사용된 거죠. 이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A is B. 우리 A is B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A는 B다. 절정의 순간이란 그런 순간이다.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겁니까? 요렇게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클라이맥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여기가 더 중요한 거야. 그쵸? 이러한 순간이 되는 거니까. 그럼 all the preceding plot development. 얘가 주어입니다. 모든 선행하는 줄거리의 전개가 reach a peak. 오케이?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치에 밑줄 치세요. 위치란 단어에 밑줄 치시고 위치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get토랑 동의어입니다. reach라는 단어가 arrive at과 동의어입니다. 자, 이렇게 필기해 놓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get이랑 arrive는 자동사구나. 헌데 reach는 타동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면 된다. 됐죠? 자, 4번 볼게요. 자, 동사 먼저 찾을까요? 누가 동사입니까? expanded, 얘가 동사가 되죠. 또요? 여기 동사 있어요. 그리고 여기 interpret가 동사가 되죠. 됐니? 동사가 지금 3개죠? 동사가 3개니까 접사 몇 개 필요하니? 찾으세요. 어디 있어요? 어떤 걸? 오, 야. through가 접속사입니까? 설마 지금 이거랑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접사입니까? 일단 대시죠. 대신 네모로 표시할까요? 세모로 표시할까요? 세모로 표시해야겠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하나 더 필요하죠. 엔드. 맞아요. and. 근데 우리가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뭐 하기로 했습니까? 뒤에 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이 누굽니까? 앞에 G. 맞아. 얘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공통되는 주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장 구조는 A에 X 플러스 Y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공통된 주어는 뭐가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예를. 됐어요? 구조를 보셔야 돼. 구조를. 오케이? 해볼게. 우리가 have expanded our range of vision through infrared technology. infrared technology가 뭡니까? infrared, red가 들어가잖아요. 얘를 뭐라고 합니까?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infrared technology, 적외선 기술을 통해서 우리 시야의 범위를 확장시켰고, 그리고 now can interpret information, 정보를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니? That was previously inaccessible, 이전에는 접근 불가능했던 녀석들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요걸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되셨죠? 오케이.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often false가 동사거든요. false, 질문. false라는 단어는 혜훈아, false가 무슨 뜻이에요? 강요하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주어가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끝나요? 끝나지 않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내가 준수에게 강요했습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거? 무엇을. 그러니까 준수가 어떤 행동하는지를 강요해야겠죠. 그러면 이 행동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야, 준수가 하는 거야? 준수가 하는 거죠. 그럼 목적어가 했네요. 그럼 얘는 뭡니까? 목적 보어가 되겠죠. 목적 보어. 목적 보어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uncomfortable change. 잠깐만, 이렇게 볼게요. 목적어 자리 이렇게 나왔어요. uncomfortable change. 불편한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그럼 이 불편한 변화가 뭘 하는 겁니까? 얘는 그냥 목적어입니까? 목적어인데 얘가 뭘 하진 않잖아요. 여기서는 뭘로 쓴 거야? 여기서는 그냥 3형식으로만 쓴 겁니다. 난 5형식인지 알고 들어왔는데 3형식인 거야. 이해돼요? 이거 빨리빨리 수정을 해야 돼. 이 상황에 맞춰서.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false 한 다음에 여기에 준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뒤에 뭐 나올까요? 준수 간의 행동도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 상황들을 자꾸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얘가 뭘 할까? 얘는 이걸로 끝났네. 그 판단을 빨리빨리 하시라고. 됐죠? 여기선 준수가 아니라 이렇게 나온 거죠. 됐니? 자, so 접속사입니다. Some 어떤 사람들은 think of them as a threat 이렇게 해요. 됐죠? 여기서 어떤 단어에 별표 치셔야 되냐면 as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as란 단어에 동그라미 as a threat 이렇게 나왔죠. 잠깐만. 일단 얘는 제일 먼저는 이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think of에 밑줄 치시고요. think of에 밑줄 치고 as란 단어에 밑줄 치시고 일단 이게 먼저입니다. 다시. 무슨 뜻이에요? A를 B라고 생각하다. 재원, 여기서 think of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A를 B로 생각한다는 건 A를 B라고 본다는 거죠. 보라고. 갑자기 기침을 하고 난리야. 보라고. 뭐? 왓치. 야, 그 수없이 많은 본다 중에 하필이면 왓치야. 뭐 있어요? C, A, H, P. A를 B로 본다. A를 B로 본다. 같은 말 뭐 있어요? view. regard도 있습니다. 근데 regard라는 단어가 보통 너희가 regard라는 단어를 어떻게 외웠어요? 간주하다 보통 이렇게 외우죠. 간주하다. 근데 그 간주라고 썼을 때 그 간자가 한자로 볼 간자를 써요.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를 B로 본다. 잠깐만요. 중요한 건 어느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요 as인데요. 한 가지만 추가해서 설명해 볼게. as란 단어 봤을 때 as는 품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입니까? 그렇지. 자, 한 번 더 기회가, 그렇지. 그래. 방금 죽을 뻔했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케이? 부사와 전치사와 접사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as란 단어를 전치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뭐뭐로서라는 뜻이야. 뭐뭐로서. 오케이? 뭐뭐로서. 이제 창희가 말하는 뭐뭐함에 따라서 이거는 접속사죠. 접속사일 때가 의미가 뭐 있어요? 시간 나타낼 수 있죠. 이유 나타낼 수 있어요. 저기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에 as가 들어있죠. 이유를 나타낼 때 as가 들어있습니다. as가 또 하나 뭐 있어요? 양보. as에 양보가 있어요. 질문.
as의 양보의 의미가 있어요? 고 as의 양보의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as 자체에는 양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성준이가 어디선가 막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 따로 할게요. 참고로 as 자체에는 양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체에는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자체에는 없다는 게. 좀 이따 말할게. 일단 또 뭐 있습니까? as time goes by. as time goes by.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뭐뭐 함에 따라.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뭐뭐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여기서의 as는 뭐예요? as B인 거잖아요. 얘는 뭐가 돼? 전치사니까 잠깐만 뭐뭐로서죠. 그러니까 B로서 A를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B로서 A를 바라본다? A랑 B랑 같다는 겁니다. A는 B다. A는 B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문장을 보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지를 파악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그것들. 그것들이 위협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것들이 뭐가 돼요? uncomfortable changes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불편한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됐어요? 굉장히 위협적인 거다. 위협적인 변화를 가져가라고 했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as 하나만 더. 성준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as의 양보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는 뭐냐면 아마 이런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As young as she is. She is wise. 이렇게 써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여가 어리지만 현명하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다. 어디가 굉장히 이상하냐면 여기. 오케이? 원래 접속사 뒤로 뭐가 나와야 되잖아. 접속사 뒤로. 근데 원래 문장 뭐예요? She is young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요 뒤에 있던 애가 접속사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야. 대단히 이상한 구조죠. 이렇게 비유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수학적으로다가 괄호를 열었으면 괄호를 닫으면 reach라는 단어가 arrive at 과동의어입니다. 자, 이렇게 필기해놓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get이랑 arrive는 자동사구나. 헌데 reach는 타동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면 된다. 됐죠? 자, 4번 볼게요. 자, 동사 먼저 찾을까요? 누가 동사입니까? expanded, 얘가 동사가 되죠? 또요? 여기 동사 있어요? 그리고 여기 interpret가 동사가 되죠. 됐니? 동사가 지금 3개죠? 동사가 3개니까 접사 몇 개 필요하니? 찾으세요. 어디 있어요? 어떤 거요? 오, 야. through가 접속사입니까? 설마 지금 이거랑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접사입니까? 일단 대시죠. 대신 네모로 표시할까요? 세모로 표시할까요? 세모로 표시해야겠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하나 더 필요하죠. 엔드. 맞아요. and. 근데 우리가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뭐 하기로 했습니까? 뒤에 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이 누굽니까? 아페치. 맞아요. 얘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공통되는 주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장 구조는 A에 X 플러스 Y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공통된 주어는 뭐가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예를. 됐어요? 구조를 보셔야 돼. 구조를. 오케이? 해볼게. 우리가 have expanded our range of vision through infrared technology. infrared technology가 뭡니까? infrared, red.
red가 들어가잖아요. 얘를 뭐라고 합니까?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딴 쪽으로 빠졌는데 이쪽으로 왔어. 여기서 얘는 뭐다? 전치사.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꼴 관계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뒤입니다. We can renew our energy by changing the focus of task when we are completely out of energy. 이렇게요. 됐죠?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접속사예요. 어디? when이 있습니다. when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 문장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 줍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정도니까 묶어주는 게 좋겠죠. 됐어요? 그럼 잠깐만 다시 한번 어디에다가 밑줄 쳐야 되냐면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 여기에 out of energy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요거를. 왜냐하면 첫 번째 1번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죠. 원래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보어 나와야 돼. 보어 자리 명사, 형용사인데 여긴 부사잖아. 얘는 아직 보어가 채워지지 않은 거야. 그럼 얘는 빼고 누가 보어가 되는 거야? out of energy가 보어가 되는 거야. 근데 out of는 전치사잖아. 그럼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라고? 얘를 그냥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라고. 그럼 out of energy야. 에너지 밖으로 나가버렸대. 무슨 말입니까? 고갈시키다. 다 써버리다. 밖으로 나가버린 거니까. 다 써버렸다. 이런 말이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에너지를 고갈시켰을 때, 에너지를 다 써버렸을 때, 그때 이렇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리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다시. 특히나 요 out of energy라고 하는 표현이 한국말로 바꿨을 때 우리가 완전히 에너지를 고갈시켰을 때 마치 타동사가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매번 말했지만 한국어랑 영어가 1:1 매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는 한국어로서의 특징이 있는 거고 영어는 영어로서의 특징이 있으니까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바꿀 때는 당연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협화음을 우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얼마나 잘 바꿔줄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혼자 실컷 떠드니까 졸립죠? 7번, 8번, 9번 3개. 지금처럼 문장 분석을 해보세요. 문장 분석을. 주어, 동사, 그리고 접속사의 개수 찾고 접속사 저 기호에 맞춰서 표시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정도는 가로 묶어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9번 어려워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같이. 7번을 보니까 주어가 있고요. 고유명사니까 얘가 주어가 될 것이고요. Who was an American computer programmer sent himself into the world. 이렇게. Was first email after implementing the first email program. 이렇게. 동사 지금 두 개죠. 접속 찾으세요. 어디요? who가 되겠죠. who는 형용사 절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 프로그래머까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컴마 찍었죠. 컴마를 양쪽에 찍었으니까 얘는 뭐 하는 겁니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겁니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죠. 매번 말하지만 중간에 삽입되면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왜? 진짜로 중요했잖아? 따로 문장으로 썼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끼워놨다는 것 자체가 맞다. 까먹었네. 썼어야 됐는데 뭐 중간에 끼워놓지 뭐. 이 정도로 취급해서 넘어간 겁니다. 민성아. 그지? 저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다음에 여기서 sent himself the world's first email. 전 세계 최초의 이메일을 보냈다. 잠깐만 질문 하나만. 여기 sent 동사죠. himself 명사죠. The world's first email 명사죠. 질문 다시.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용식. 어로 해석합니까? 사용식이에요? 네. 사용식 맞는데요? 아니요. 삼형식도 되는 거. 삼형식이 됩니까? 네.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야? 이런 도라이가 지금. 오형식도 되죠. 그럼 질문. 얘가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명사가 서로 같지 않으면 얘도 목적어고 얘도 목적어입니다. 각각이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명사가 서로 같은 경우도 있겠죠. 얘는 뭡니까?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네. 배가 아파? 오. 뭐라고? 대단히 흥미로운데? 뭐라고?
땀이 존나 많이 나요.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들어야 돼. 이거 굉장히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꼭 들어야 돼 이거. 알겠지? 괜찮겠어? 들을 수 있지. 오케이 우리 한 30분만 더 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해? 괜찮겠지? 한번 봐주시나요? 맞지? 뭘 봐줘? 지금도 보고 있는데. 에이 괜찮아. 지금 되게 멀쩡해 보여. 그래 괜찮아. 민영아 이거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그렇지. 자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같지 않으니까 그럼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목적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여기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직접과 간접이 차이가 뭡니까? 네,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어의 차이가 뭐예요? 해석.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요? 얘는 뭐만 하면 해석이래. 차이는 얘가 여기는 목적지입니다. 간접 목적어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다다른 장소고요. 그리고 이 직접 목적어가 직접적인 이동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명사한테 가는 겁니다. 현표야. 그치? 손톱 다 뽑아버린다 너 지금. 됐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after 가로 묶어야겠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after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와 접사 둘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치사가 된 거겠죠? 이렇게. implementing the first email program. 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됐니? 해석은 간단하게 동사 뒤에 명사가 2번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8번입니다. Colombians elected 알바로 유리베라고 있어요. 잠깐만 잘 봐봐. elected 알바로 유리베 president 이렇게요. 얘도 명사고요. 얘도 명사죠. 됐어요? 그럼 알바로 유리베가 대통령입니다. 됐어요? 그러니 얘는 목적 보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잠깐만 여기서 promised 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as는 뭐가 됩니까? 때문에. 여기서는 접속사가 돼야 돼요. 아까는 전치사였었지만 여기서 접속사라서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To end the violent guerrilla group and bring security back. 이렇게요.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고요. 요 end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bring이 동그라미 2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end가 동그라미 1번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 지금 기호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부사절 접사 요거 맞추고 싶은 거고 여기 등위 접사가 나왔을 때 1번과 2번 쓰는 것도 맞추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알겠죠? 봐봐 그러면 이 연습을 왜 시키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요 정도 문장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쭉 딴 쪽으로 빠졌는데 이쪽으로 왔어. 여기서 예전 뭐다? 전치사.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꼴 관계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 더 할게요. 뒤입니다. We can renew our energy by changing the focus of task when we are completely out of energy. 이렇게요. 됐죠? 동사가 지금 2개입니다. 접속사예요. 어디? when이 있습니다. when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 문장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 줍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정도니까 묶어주는 게 좋겠죠. 됐어요? 그럼 잠깐만 다시 한번 어디에다가 밑줄 쳐야 되냐면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 여기에 out of energy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요거를. 왜냐하면 첫 번째 1번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죠. 원래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보어 나와야 돼. 보어 자리 명사, 형용사인데 여기는 부사잖아. 얘는 아직 보어가 채워지지 않은 거야. 그럼 얘는 빼고 누가 보어가 되는 거야? out of energy가 보어가 되는 거야. 근데 out of는 전치사잖아. 그럼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라고? 얘를 그냥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라고. 그럼 out of energy야. 에너지 밖으로 나가버렸대. 무슨 말입니까? 고갈시키다. 다 써버리다. 밖으로 나가버린 거니까. 다 써버렸다. 이런 말이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에너지를 고갈시켰을 때, 에너지를 다 써버렸을 때, 그때 이렇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리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다시. 특히나 요 out of energy라고 하는 표현이 한국말로 바꿨을 때
우리가 완전히 에너지를 고가시켰을 때 마치 타동사가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매번 말했지만 한국어랑 영어가 1대1 매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는 한국어로서의 특징이 있는 거고 영어는 영어로서의 특징이 있으니까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바꿀 때는 당연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협화음을 우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얼마나 잘 바꿔줄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혼자 실컷 떠드니까 졸립죠? 7번, 8번, 9번 3개. 지금처럼 문장 분석을 해보세요. 문장 분석을. 주어, 동사, 그리고 접속사의 개수 찾고 접속사 저 기호에 맞춰서 표시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제품이란 뜻일까요? 근데 잠깐만 다시 보니까 더 케미컬 명사 아니야. 얘도 명사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됐어요? 이렇게 other creatures to leave the plant 이렇게 됐어요? 동사 여기까지 잘라서 2개입니다. 동사가 2개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없는데? 숨어있죠? 어디에? 블렌차.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명사, 명사, 동사? 기억나세요 이거? 이렇게 했잖아. 명사, 명사, 동사가 되면 이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 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겨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됐어요? 봐봐 여기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형용사절 괄호 붙고 앞에 있는 명사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a great many chemicals 많은 화학물질. 어떤 화학물질이야?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 can compel. 잠깐만요. compel이란 단어. 아까 내가 혜원이한테 물어봤었는데 혜원아, compel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아까 혜원이한테 물어본 거 아니었나? 아무튼 compel 무슨 뜻이야? 강요하다. 그러면 강요하다. 아까 force랑 되게 비슷하죠. 그럼 아까처럼 이것을 강요하다에서 끝날지 어떨지를 살펴보죠. compel 한 다음에 other creatures 이렇게 나왔죠. 다른 생물체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럼 끝이야 여기서? 그럼 다른 생물체들이 뭐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목적어 목적 보호가 됐을 때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동사한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은 다른 생명체들이 leave the plant, 그 식물을 떠나는 것을 강요합니다. 됐습니까? 네, 문장 끝이에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콜론. 콜론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콜론은 이꼴. 콜론은 이꼴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that of the poison, foul odor and toxins.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케미컬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 거죠. 그 화학물질들이 뭐냐면 이런 애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어요? 한 가지 더. 옆에다 필기. 요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미콜론 어떻게? 그렇지.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끝! 맞다! 한마디만 더 붙일게. 이거라고 그랬죠. 오케이? 끝났지만 한마디만 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는 등, 위, 접속사로 읽어라. 기억나시죠? 자, 마지막은 제가 하고 마무리할게요. Blogs give the ability to express reader's opinion, which satisfy both the blogger and the reader. 됐어요? 동사 지금 2개, 접속 찾으세요. 위치. 이렇게. 근데 잠깐만. 우리 위치, 형용사절을 찾으면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절은 앞에 수식하는 명사를 찾기로 했었죠. 그런데 여기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컴마가 있죠. 컴마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컴마 있으면 그리고 뭐뭐 했다. 쭉 이어서 가는 거죠. 됐어요? 그냥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는 구두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쭉 가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해보면 블로그가 능력을 줍니다. 잠깐만. 우리 투부정사는 명형부 다 되는데 여기서는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satisfied,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질문, 이 위치에 대한 선행사 누구예요? 그렇지. 얘가 돼야 돼. 왜? 요렇게 수가 맞아. 오케이? 어쩌거나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선행사랑의 수가 맞아야 되는 거죠. 수가 맞죠? 보스 동그라미 쉴까요? 어디에 동그라미 쉴까요? 그렇지. both A and B. 이렇게. 됐죠? 둘 다를 충족시키고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요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문장을 나눠보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나눠드리는 거를 그냥 쓱 보고 그래 잘하네. 혹은 그냥 받아쓰기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너희가 나중에 모르는 문장 혹여라도 모르는 문장 만났을 때 이렇게 써먹으시라 라는 용도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다음 챕터는 문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법을 조금만 짧게, 여기는 좀 짧게 할게요. 선택지 보세요. 보기를 봐, 보기를. 보기를 보니까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뭡니까? 태. 그렇죠. 설명 잠깐 하나만 짧습니다. 요거 하나만 적어 놓으시면 돼. 태는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해요? 맞아요. 동사를 그냥 쓸 수도 있고요. BPP를 쓸 수도 있죠. 됐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능동이라고 하고요. 이런 애들을 수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는 요게 중요해요. 능동, 수동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고요. 두 개의 목소리입니다. 사건은 하나야. 근데 목소리가 두 개인 거야. 실제로 영문법에서 태라고 하는 것을 voice라고 불러요. 실제로 voic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목소리냐,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그게 능동태와 수동태입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걸 앞에 쓰는 겁니다. 중요한 거 앞에 쓰는 거야. 이때 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행위자가 주어 자리, 그러니까 여기 다시 미안해. 동사 왼쪽 누구 자리야? 주어 자리잖아. 이 주어 자리에 행위자가 나오면 그 행위자가 중요한 겁니다. 행위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능동태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행위자가 나왔으니까 어떤 관계야? 주술 관계죠. 주술 관계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은는이가 이렇게 된다 그랬고요. 근데 때로는 내가 행위자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의 대상물을 중시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대상물을 중시하는 거니까 대상물을 앞으로 빼는 겁니다. 그 대상물을 영어로 한다. 대상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상물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서 대상이 앞에 나와 있는 꼴이라고요. 대상이 앞에 나와 있다. 대상이 앞에 나오는 순간 얘는 술-목 관계가 되죠. 술-목 관계가 되는 거니까 얘는 해석을 했을 때 을르에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문 하나. 탐이 있어요. 탐이 있고요. achieve가 있습니다. 질문. 탐이 성취하는 겁니까? 탐을 성취하는 겁니까? 탐이 성취를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이 앞에 success가 있어요. success가 성취하는 겁니까? success를 성취하는 겁니까? 를 성취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서 해야 돼? 요게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결국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에 명사가 있고요. 여기 동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여기를 물어본다는 거죠. 얘를 능동으로 쓸 것이냐 수동으로 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요거와의 관계를 보는 거다. 됐어요? 다시 능동과 수동은 어떻게 해라?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라. 주어와의 관계 속에서 얘가 행위자냐 대상이냐 요걸 따져주시면 되는 거다. 됐을까요?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해야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추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명사가 있고 여기에 동사가 있는데 이 명사와 동사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막 따져 보니까 얘가 능동도 가능, 수동도 가능,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능동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수동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결책이 뭐다? 우리는 가설을 세우자. 가설을 세울 건데 능동이 기본 폼입니까? 수동이 기본 폼입니까? 당연히 능동이 기본 폼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 이것은 능동일 것이야 라는 가설을 세우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 가설이 맞는지 가설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능동이 맞다면 뒤에 뭐가 있을 거야? 목적어가 있을 거야. 목적어가 있을 거야. 이 목적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설이 채택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능동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능동이라고 가설을 세웠어? 근데 봤더니 목적어가 뒤에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가설이 기각되는 거죠. 가설이 기각된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능동, 수동밖에 없으니까. 능동이라고 왔는데 가설이 기각됐어. 그럼 뭐라는 겁니까? 얘는 수동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Tom give. 탐이 주는 겁니까? 탐에게 주는 겁니까? 이게 둘 다 된다는 거죠.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탐, give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기본형은 뭐라고요? 가설을 세워서 이게 능동일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운 거야. 뒤를 봤어요. give 뒤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능동이 맞죠? 탐이 돈을 줬죠, 나에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gives 라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런데 뒤를 살필게. 뒤를 살펴보니까 탐 give 라고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어요? 탐 give money by me. by 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by me 라고 썼으니까 나에 의해서 돈이 탐을 준 겁니까? 탐이 준 겁니까? 탐에게 주어진 겁니까? 탐에게 주어진 거죠. 됐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이렇게요. 왜? 기부라는 단어는 특히나 기부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어가 몇 개여야 돼요? 2개여야 되잖아. 모두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사형식이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됐어요? 하나가 비어있잖아. 됐니? 이렇게 비어있는 거니까 얘는 능동이다라고 한 나의 가설을 기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가는 거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됐죠? 다시 마지막 마무리. 보통 우리가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때 배우는데 중학교 때 좀 쉽게 배우죠. 쉽게 배우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설명은 동사를 보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좋은 설명이 아니에요. 오케이? 왜냐면 뭐가 있으니까? 4형식과 5형식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목적어 명사 하나가 나가더라도 뒤에 명사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심하셔라 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An unusual balance. 밸런스가 성취합니까? 밸런스를 성취합니까? 이건 한 번에 해결되네요. 됐어요? 2번 별표 하나 치세요. 2번 별표 하나 치시고 왜요? 이 위치를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이런 위치 뭐라 그래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관계대명사가 주격일 때는 선행사랑 뭐가 맞아야 돼요? 2가지가 맞아야 되죠. 수와 태가 맞아야 되죠. 수도 맞아야 되고 태도 맞아야 됩니다. 잠깐 다시. 왜 수와 태가 맞아야 되냐면 결국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주어란 얘기 아니야. 주어 동사 사이에는 수태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2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에너지가 저장합니까? 에너지를 저장합니까? 됐죠? 요거는 조금 조심하세요. 이 was랑 같이 있는 겁니다. 됐니? 됐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제공하는 겁니까? 그 남자에게 제공하는 겁니까? 둘 다 되죠. 요거는 그래서 읽어봐야 돼요. 요건 읽어봐야 돼. 볼게요. The man was quite cautiously blank. chopstick. 오케이? 젓가락을 이 사람이 제공한 건지, 이 사람에게 젓가락이 제공된 건지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처럼.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Instead of fork, by the 문나 잠깐만요. 밑줄 하나 칠게요. 어디요? 똑같네요. 똑같네요. 맞아. 그럼 그 호스트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가 돼야 돼? is offered 이렇게 써야겠죠. 됐니? 자, 가 놓는 겁니까? 그를 놓는 겁니까? 가 놓는 거죠. 무엇을? 어리를 excess pressure. 약간의 압력을 가하는 거죠. 됐습니까? 정답은? 됐니? 괜찮아? 자, 마지막으로 요거 세 문제만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세 문제 답 써보세요. 세 문제 답을 써보세요. 틀린 것도 붙였어요. 그렇죠. 찾아서 고치시는 거죠. 자, 같이 해볼까요? 4번은 너무 쉽죠? 그죠? 야, 이거는 무조건 예죠. 준우야, 혹시 이거 기억나요? 과거? 거짓말 하다는 문제로 안 나와요. 어차피. 오케이? 과거분사. 응? 준호 다시. 얘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바뀌면 자동사.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 자동사니까 얘는 타동사. 타동사니까 규칙성. 그래서 기억나시죠? 얘는 자동사잖아. 이거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야. 거짓말 된다.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썼어야 돼? 그냥 됐죠? 그 주어가 단수니까.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 앞에 선인사가 단수라서 쓰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2번입니다. cheer가 무슨 뜻이에요? cheer. 됐죠? 팬이 환호합니까? 팬을 환호합니까? 이. 됐죠? 마지막입니다. associate가 무슨 뜻이에요? 야, 니네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뭐의 약자야?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아카데미. A가 association 이 되는 거죠. association. association이 뭔데요? 연합. 연합이라는 뜻이죠. 그럼 associate는 무슨 뜻일까요? 연합시키다. 맞아요. 연합시키다.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뭐뭐을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curiosity, 호기심이 연합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요. 호기심이 연합되어져.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됐어요? 단순해요? be associated with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뭐뭐와 관련되어져 있다. 됐어요? 숙제는 여기 뒤에 실제 문제가 있거든요. 8페이지까지 문제가 있는데 요거 풀어 오시면 돼요. 7번부터 12번까지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오늘은 뒤에 답지까지 같이 있어요. 1번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문제 풀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나 이거 모르겠다. 이거 잘 모르겠어 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하니까 주중에 이제 질문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고 2장창 길게 안 써도 돼.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미안하게도 이렇게 이 방학이라서 나도 요즘에 계속 10시에서 10시 하고 있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10시에서 10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답변이 좀 안 되는 조금 늦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내놓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할게요. 됐을까요? 오케이. 질문이요. 잠깐만 쉬었다가 좀 더 할게요. 자, 봐봐. 순서 정하기는 워낙에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나 이거 오히려 되게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번호로는 36번과 37번에 나오고 매번 보면 5점 배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3점으로 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 3점, 하나 2점 요 정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5점짜리라서 꽤나 배치가 그러니까 배점이 높은 편입니다. 등급 하나가 왔다 갔다 할 만한 점수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순서 단락 순서를 정해라 라는 거잖아요. 원론적인 이야기 먼저 합시다. 원론적으로 보면 얘는 당연히 해석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석을 해야겠죠. 당연하게도. 근데 해석도 있는데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선 단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 유형은 해석보다도 단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위주로 문제를 풀고 단서를 위주로 정답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하면 잘 들어봐. 이런 거야. 찬혁, 어제 저녁 먹었어요? 네. 아침은요? 먹었어요. 점심도 먹었어요? 우리 대화에서 이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이상하진 않죠.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이상하죠. 지금 내가 물어보는 순서가 저녁을 먹었어? 아침 먹었어? 점심도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건 시간 순서대로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성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왜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저녁, 아침, 점심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어차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어차피 큰 맥락에서 거대한 맥락에서 삼시세끼를 다 처먹었니?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퉁쳐서 이렇게 해도 말 되고 저렇게 해도 말 되지 뭐 어차피 삼시세끼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순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놓고 나서 이런 식의 내용이구나,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얘를 대입파악처럼 읽지 말라고. 대입파악은 쭉 읽으면서 대략 이런 말이구나, 그게 통해요. 대입파악은 그러라고 하는 글이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어디가? 단서가. 얘가 중요하다. 단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요. 그 단서가 뭔데? 당신이 말하는 그 단서가 뭐야?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첫 번째, 그 단서가 있는 첫 번째는 뭡니까? 뭐니 해도 연결어죠. 연결어가 가장 중요하죠. 연결어가. 왜냐하면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 역접이라든지 순접이라든지 인과 예시 뭐 이런 건데, 그건 연결어가 있고 요 앞 문장과 뒷 문장과의 관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싸대기를 맞는다. 처벌.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란 단어가 있어요. 싸대기란 단어는 앞에 들어가야 됩니까? 뒤에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뒤에 들어가야죠. 됐어요? 처벌의 일종이 싸대기잖아. 이해되세요? 오케이? 싸대기를 맞는다. 예를 들어서 처벌을 받은 거야. 이건 이상하잖아요. 처벌을 받았어. 처벌을 받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싸대기 맞을 걸. 이렇게는 괜찮다라는 거죠. 됐어요? 또 이렇게 말할게요. 그럼 이제 당신이 아니 그렇게 왜 자꾸만 이렇게 때린대, 왜 이렇게 싸대기를 때린다고 말을 합니까? 에 대해서 싸대기 플러스 효과, 싸대기 마이너스 효과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 also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요 위쪽에 어떤 것이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다시 여기가 플러스가 나왔어요. 순서 정해보세요. 아이는 아니. 잠깐 뭔가 좀 이상했네. 다시 쏘리 여기에 플러스가 나왔어요. 여기에 플러스겠죠. 그러면 요 싸대기 플러스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래. 당연히 여기에 존재해야겠죠. also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벗이라고 또 역접이 나왔어요. 역접이 나오는 순간 마이너스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인 거라는 거지. 됐어요? 왜냐면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않을 거거든요. 됐어요? 이렇게 몰아놓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갈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결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글의 구성, 순서를 정할 때 논리적인 구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연결어를 잘 보셔야 된다. 큰 단서가 됩니다. 그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를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예전에는 옛날 예 쪽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진짜 이게 순서나 위치가 특히나 순서 정하는 문제가 진짜 바보 같은 시절도 있었거든요. 되게 간단하던. 그러니까 2000년대나 2010년대까지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문제가 50문제. 50문제에다가 이런 문제들이 좀 더 개수가 많았었던 이런 시절도 있고 빈칸 추론이 6문제 막 이렇게 됐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문이 되게 짧았어요. 웃긴 건 그때도 8페이지였고 지금 8페이지잖아요. 문제수가 50문제도 8페이지야. 그냥 지문이 그만큼 짧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곳에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연결어 이렇게 됐던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면 연결어만으로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연결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A 문장을 연결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결어가 뒷부분에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얘를 단서로 해서 얘 앞뒤를 정해야지 이렇게 가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결어가 어디에 위치하건 이 연결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시라. 두 번째, 순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맞아요. 대명사죠. 왜냐하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선행사가 필요하죠. 선행사가 존재해야만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질문 다시 할게요. 선행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는 거야. 근데 잠깐만 이런 거죠. 이 선행사랑 이 대명사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지칭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면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 일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일치해야 됩니까? 반드시 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또 뭐가 일치해야 돼요? 맞아요. 성별이 일치해야 됩니다. 한 가지가 더요. 인칭도 일치해야 됩니다. 수와 성과 인칭. 요 세 가지가 일치해야만 동일한 것에 대한 지칭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적어놔서 우와 대단해처럼 보이지만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인이란 단어를 보면서 he가 어디 있지? 이런 그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스튜던츠를 보면서 it은 어디 있을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음으로써 다시 한번 알라는 거야. 아, 그렇지. 대명사를 보고 나서 무조건 선행사를 찾아야 돼. 대명사는 선행사를 찾는 거야. 요 생각을 자꾸만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특히나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수일치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실 문법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선행사랑 대명사랑 수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됐어요? 다음 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거? 맞아요. 관사가 중요한데 사실은 관사는 빈번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막 문제를 풀 때마다 나오는 그런 뭐 힌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나오진 않고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일단 나오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맞아요. 첫 번째로는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관사라는 것이 있죠. 부정관사, 정관사라고 했을 때 그 정자가 한자로는 어떻게 씁니까? 그 정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요. 발을정은 보통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자는 정할 정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봐. 여기에 만년필이 하나 있네. 그냥 만년필이 하나 있네 라고 하면 There is a fountain pen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딱 말하자마자 너희가 이거 쳐다보고 있잖아. 그럼 너희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잖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The fountain pen is mine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동일한 명사, 잠깐만, 요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얘는 동일한 명사에만 적용돼야 됩니다. 동일한 명사라면 부정관사가 정관사보다 먼저 나온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정관사를 그냥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정관사를 그냥 쓰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서수, 최상급, the very 뭐 이런 식의 표현에서는 더가 그냥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악기 이름 앞에 더 들어가고요. 관공서 이름 앞에 들어가고요. 뭐 배라든지 잡지 이런 거 앞에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서 언급을 잘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우린 이렇게 합시다. 동일한 명사에 대해서라면 부정관사가 먼저 나오고 정관사가 뒤에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개 중에 하나를 꼽은 거니까 다 똑같은 것 중에서 막 뽑는 거니까 무작위로 뽑는 거니까 불확실하죠. 불확실한데 단수네요. 불확실한데 단수죠. 그래서 뭘 쓴 거야? 어를 쓴 거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모음이네요. 모음이라서 바꾼 거죠. 그래서 그게 어나더야. 됐죠? 이걸 어나더라고 한 거고요. 얘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아이들이니까 others인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더 쓰면 안 돼요. 언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복수니까. 그래서 그냥 others야. 됐죠? 마지막에 얘는 뭡니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이제는 확실하죠? 더가 되겠고요. 단수네요. the other. 끝이죠. 요런 식이다. 됐죠? 오케이. 잠깐 다시. 지금 보면 순서대로 나오게 되죠. 만약에 이런 부정 대명사 표현이 A, B, C에 산계되어 있으면 others라고 하는 표현은 another보다 선행할 수 없다. another는 the other보다 선행할 수 없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another가 C에 들어있고 the other가 B에 들어있어. 그러면 일단 뭐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B, C 이렇게 나온 애는 지우라는 거죠. B, C가 된 건 다 지우는 겁니다. B, C, A도 지우시고 B, A, C도 지우시고 이건 무조건 다 지우고 시작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서를 정하는 문제에서는 뭐 하라 그랬어요? 속어법을 쓰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죠. 정답이 아닌 것들을 빨리 지우라는 거죠. 오답을 빨리 지우고 남는 게 정답이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지울게. 야,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혹시 얘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이걸 썸이라고 합니다. 이걸 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이 여러 개가 모인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합니까? others라고 해야겠죠? 방금 배운 것처럼 others.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합니까? others. 그럼 구별이 안 되잖아요. 원원. 또 다른 others는 뭐라고 합니까? 원원. 뭐라고요? the others. the others는 얘네가 the others겠죠. 아직 불확실하잖아. 불확실한 어떻게 덜어 붙입니까? others. 봐봐. others라는 표현은 존재할 수 없죠. 왜냐면 어나 언에서 단수란 표현을 썼는데 뒤에 s를 붙인 거죠. 그래서 보이지랑 똑같은 말인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합니까? 막 하는구나 그냥. 얘네들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이런 애들을 still others라는 표현을 씁니다. still others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죠? 굉장히 좋은 연기력이야. 근데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은 확실하니까 the others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another도 또 다른 another가 있죠. 그건 yet another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볼 일이 많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런 애들 정도는 볼 수 있어요. still others는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보통 언제 나오냐면 어떤 가설에 대해서 인류 문명에 대한 가설을 세워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some.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others.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기서 still others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됐어요. 근데 이 표현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still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도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란 뜻도 있는데 또 뭐도 있어요? 아직도. 아직이란 뜻도 있고요. 또 still이란 단어가 그러나란 뜻도 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still이 단독으로 쓰이면 yet과 똑같이 그러나의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그지 같은 해석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still others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요거까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매우 자주 나오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일단 나오면 굉장히 큰 단서가 됩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되셨죠? 오늘 우리가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문장 삽입을 할 건데 사실은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이 문장 삽입과 똑같아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어쨌거나 그것도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오늘 이걸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다. 4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됐죠? 그런데 부수적으로 하얀색으로 쓸게요. 추가적으로 또 단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하얀색으로 쓴 이유는 매우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뭐 있긴 한데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참 좋아 이런 거 정도라서. 5번째는 뭐냐면 배경 지식. 뭔 소리입니까?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배경 지식에는 이름이나 직함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글을 보면, 글을 읽어보면 그런 글 되게 많죠. 어느 나라에, 어느 대학교에 무엇을 전공하는 어떤 교수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앞에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등 중요하지 않죠. 사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쓱 넘기고 연구한 내용만 살펴보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배경 지식을 왜 깔아주냐면 이 글의 신빙성을 높이고 싶은 거죠. 지나가던 아저씨가 한 거 아니야? 대학 교수가 한 거다잉?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깔아주거든요. 그러면 제너럴한 일반적인 배경 지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름이나 직함, 그리고 이름이나 직함만 말하면 사람만 되는 것 같은데 사람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먼저 깔리고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6번째. 6번째는 보통 언제 많이 써먹을 만 하냐면 43, 45 문제를 풀 때 써먹을 만 합니다. 43, 45도 순서를 정하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 순서를 정하는 것에서도 근데 여기는 보통 43, 45는 옛날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개구리 왕자가 살았는데 두꺼비랑 결혼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거기서는 시간과 장소의 변화. 시간과 장소의 변화. 왜냐면 그 스토리 라인이 쭉 정해지기 때문에 그 시간과 장소의 변화를 보고 정답을 찾아주는 순서를 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요것들을 가지고 요런 단서들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유형은 스토리를 만들겠어.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가는 그것보다는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서 얘가 얘보단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얘보단 앞에 나올 수 없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문제를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그 불면 패턴이라고 해서 대명사나 연결어를 찾으면 앞뒤 글의 순서가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거? 요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위험하거든요.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얼스는 뭡니까? 막 이러고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론 그런 것에 대한 디펜스는 되는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니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어떤 거? 동일한 명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주어진 글을 먼저 볼게요. 주어진 글을 보니까 the next time 잠깐만 아까 우리 더 모먼트 기억나요? 더 모먼트가 뭐였어요? 접속사로 쓰일 수 있었잖아. 지금 잘 봐봐.
the next time you're out under clear dark sky, look up. 됐어요? 이거 지금 더 next time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 지금 접속사로 쓰인 거 보이세요? 괜찮죠? 보입니까? 오케이. 다음번에 말이야, 네가 clear dark sky, 굉장히 맑고 어두운 밤하늘 아래 있다면 말이야, 다음번에 그렇게 됐을 때 look up,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이렇게 동사가 두 개인데 제가 접속사처럼 쓴 거잖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아까처럼. 이해되시죠? 이게 접속사야. 뒤에 if you have picked a good spot for stargazing. gaze가 뭐예요? 응시하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별을 바라보기 위해 좋은 장소를 찾았다면 you will see a sky full of stars. 별로 가득한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shining and twinkling like a thousand brilliant jewels. 이렇게 수천 개의 반짝이는 보석들이 박혀 있는 것 같겠죠. 이렇게 됐니?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단서가 될 만한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죠? 이 정도까지 하고 A를 가볼게. It might be easier if you describe patterns of stars. 잠깐만요. It might be easier. 잠깐만. 나는 여기까지만 읽고 여기까지만 읽은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진주어 가주어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것은 쉽다. 어떤 거? 요것이 쉬워.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쓱 봤더니 뒤에 If you describe patterns of stars 이렇게 나왔잖아. 진주어 가주어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if는 주어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부사절이 되는 거라고 우리 문법적인 지식을 사용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it은 뭡니까? it은 무조건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잠깐만, 대명사가 되는 거. 대명사는 무조건 뭘 찾아라? 선행사를 찾아라. 그럼 여기서 요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요 it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와, 수업하는데 펜을 집어던진 채로 딴짓을 하고 있어. 등잔 밑에서. 이야. 어두운 등잔 밑에서 한번 죽도록 맞아볼래? 야, 맨 앞자리에 딴 생각하면, 야, 맨 앞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면, 야, 그럼 내가 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 그러면, 왜?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알겠지? 야, 맨 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알겠지? 잘 봐야 돼. 알겠지? 집중해야 돼.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알겠지? 자, 대명사인 거예요, 대명사. 알겠죠? 대명사니까 선행사를 찾아야 돼. 그럼 요 it이 이거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잠깐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A는 문장 서두가 아니다. A는 문장 서두가 아니다. 1번 지우세요. 우리 뭐 하기로 했으니까? 속업. 그러니까 1번을 지우고 시작하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거 되게 쉬워. 어떤 조건에서 you describe patterns of stars. 이 별의 패턴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됐어요? 오케이?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봐봐. That big triangle of bright stars there. 자, 저 밤하늘에 빛나는 저 삼각형의 별이 보이니? 뭐 이런 거. 오케이? 이거 이런 대사 언제 하는 겁니까? 작업할 때 하는 거죠. 썸녀에게 처녀가 이런 걸 배우란 말이야. 이상한 거만 하지 말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밤하늘의 별 3개를 보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뒤에 볼게요. Or 아니면 Do you see those 5 stars that look like a big letter W? 오케이? 카시오페아가 되는 거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죠. 오케이? 별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잠깐만. A가 문장 서두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되셨죠? 좀 올라가 볼게요. B, but 별표 치세요. but이라는 단어 별표 치시고 but 일단 별표 칠게요. 별표 치고 This amazing, 잠깐만 다시 한번 밑줄 칠게요. 어디? This amazing sight of stars. 이 별들의 멋진 모습. 이 별들의 장관. 잠깐만. 이 별들의 장관. 그거 어디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됐습니까? 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준 거죠. 됐어요? Can also be confusing.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떤 단어가 핵심이냐? confusing. 그래서 A가 문장 소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됐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B요. B가 문장 소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주어진 글에서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반짝반짝
마치 보석처럼. 그 보석에다가 플러스라고 써놓으세요. 이 주얼이란 단어에다가 플러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플러스였어요. 근데 잠깐만, 그러나 이 별들의 장관이 confusing, 혼란스럽습니다.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B가 문장 서두에 들어갈 확률은 있죠. 잠깐 질문 잡아, 잘 들어봐. B가 문장 서두에 들어갈 확률이 있다라고 말했지, B가 문장 서두니까 정답은 2번, 3번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 준호야. 그치? 지금은 억울할 일, 방금 타이밍은 억울할 타이밍 아닌 거 알죠? 그죠? 그치? 자, 봐봐. 왜 내가 B가 문장 서두에 들어갈 수 있는데 B가 문장 서두다라고 단언적으로 단정해서 말하지 않았냐면, C에서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다가 어머나 헷가닥 돌아버릴 정도로 아름다워서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신 다음에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냐면, 너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B를 읽고 나서 2번과 3번을 지우면 안 되겠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지우지는 말자 정도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은 보수적인 게 좋습니다. 2번, 3번은 지우진 않고 갈게요. 좀 더 갑시다. Try and point out a single star to someone. 누군가에게, 썸녀가 되겠죠. 그녀에게 별 하나를 쫙 보여주는 거죠. 저기 별이 있단다. Chances are that. 잠깐만. 요거는 밑줄 한 단만 쳐주세요. Chances are that.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오케이? 그냥 수거처럼 외우시는 거야. 이건 그냥 수거로 외우세요. Chances are that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the person will have a hard time knowing exactly which star you're looking at. 뭐 이런 거지. 썸녀에게 저 별을 봐. 별 되게 많은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어떤 별을 말하는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까지. C를 볼게요. C 보니까 when you do that,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잠깐만요. 핵심적인 단서는 누굽니까? when you do that.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거 했을 때. 그게 뭔데요? 당신이 하는 행위는 어디에 나옵니까? 너의 행위는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됐어요? 패턴 그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잘 봐봐. A랑 C를 봤을 때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A가 C보다 먼저 나야겠죠. 그럼 뭘 지울까요? CA를 지울까요? CA를 지울게요. 우리 아까 1번은 지우고 시작했었죠? 됐습니까?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됐니? 봐봐.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필자의 주장이 뭐예요? 그렇죠. 민호가 지금 말한 게 정확히 맞죠? 내 알바 아니죠? 내 알바야?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소재가 뭔지 내가 알아서 뭐 할 겁니까? 물론 읽으면서 독해 실력이 좋아서 읽으면서 내용 파악까지 다 되면 좋죠. 근데 우린 주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단서를 찾아서 이런 단서를 찾아서 순서를 정하고 정답을 고르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런 마인드로 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 파악처럼 읽지 마시라고. 알겠죠?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르는 동안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글을 읽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는 뭐 주어진 글을 보고 뒤에 나올 글의 구조를 예측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주어진 글입니다. 사람들이 spend much of their time,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죠. interacting with media. 미디어와의 관계를 갖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 미디어의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브겠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말하겠죠. But 그러나 that does not mean that people have the critical skill to analyze and understand it. 그러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but 뒤에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필자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얘기 하나 해볼까요?
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얼마 전에 이 애니메이션을 봤거든요. 퇴마록이라고? 아무도 모르죠. 퇴마록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었거든요. 봤어요? 어때요? 맞죠? 그거 18세 아니? 네가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아, 15세야? 그래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퇴마록 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었어. 그래서 후속이 100% 나올 겁니다. 후속편은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퇴마록은 원래 소설이었어요. 소설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요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거든요. 작가가 이우혁이라는 작가예요. 퇴마록은 이우혁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게 옛날에 아주 옛날 옛적 기영이가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던 그 시절에 PC통신이라고 있었거든요. PC통신 막 전화선으로 연결 막 이런 거 있었어. 그 시절에 PC통신에다가 소설을 연재했던 것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그걸 묶어서 책으로 낸 거거든요. 책이 국내편, 국외편, 말세편 이렇게 총 시즌 3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도 어릴 적에 요거 읽었거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다. 그래서 정말 막 학원 가는 막 차 안에서도 보고 막 딴 데서도 보고 막 계속 봤거든요. 근데 잠깐만 퇴마록을 내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재밌어.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재밌는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해서 책에서 첫 페이지 뒤에 보면 여기에 저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책을 잘 썼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거 펼쳐서 여기를 봤어요. 이 사람 양력을 봤거든요. 사진은 안 나와요. 왜냐면 이제 PC통신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사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캐리커처에서 글을 놨었는데 그 사람의 이력을 딱 보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홍익대 나왔거든요. 홍대에서 전공이 뭔지 알아요? 미술. 건축 전공이에요. 홍대 건축 전공이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보면서 아니 건축 생각해봐. 이렇게 재밌는 소설을 썼어요. 뭘 전공했을 것 같아요? 문예 창작 이런 거 전공했을 것 같잖아요. No. 글을 잘 쓰니까 철학 이런 거 전공했을 것 같잖아요. No. 건축 전공입니다. 건축 전공을 해서 이렇게 정말 재밌는 소설을 썼어요. 그 글도 진짜 짜임새가 있어요. 캐릭터가 여러 명 등장하거든요. 여러 명의 캐릭터가 마를 퇴하는 거야. 이렇게 악령을 퇴치하고 막 이런 건데 각자 능력도 다 다르고 캐릭터도 다 다르고 정말 재밌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건축을 전공했는데 왜 소설을 쓰고 자빠졌지? 어떻게 글을 잘 쓸 수 있지? 생각해 보면 글을 쓴다라는 행위가 집을 짓는다라는 행위와 기본 논리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 건물이 높아요. 건물이 높을수록 어때야 돼요? 지하가 깊어야 돼요. 방금 못 들었죠? 건물이 높을수록 무서워요. 건물이 높을수록 지하가 깊어야 되죠. 오케이? 그리고 그거 알아요? 건물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잘 흔들리는 거 알죠? 오케이? 지진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하려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계산 건물과 건축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인 거거든요. 글쓰기가 그래요. 글을 쓰면서 필자가 함부로 뭘 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막 써내려가지 않아요. 넋두리처럼 자기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런 글들도 가끔 있죠. 그런 글들은 쓰레기라고 하죠. 거지 같은 글들이고요. 적어도 우리가 수능에서 적어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보는 글들은 수없이 많은 검수가 이루어진 글일 거예요. 합리적인 글이고 논리적인 글일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썼으니까. 봐봐. 내가 이 말 자주 하잖아요. 듣기라는 행위와 읽기라는 행위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해요. 그럼 너희가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이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는지, 어떤 부분들은 복선으로 깔고 있는지, 어떤 것들은 되게 예시처럼 말을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필자는 자기 이야기를 항상 이렇게 뒤에 넣는다는 거죠. 오케이?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다시. 사람들이 미디어를 많이 이용합니다.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지만 뭐는 없어요? 기술은 없어요. 그걸 훌륭하게 잘 이해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스탑. 멈춰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뒤에 뭔 얘기할까요?
그거 분석할 수 있는 음. 분석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정적인 영향들. 일단 비슷해요. 일단 송진이 말도 맞고요. 찬영이 말도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의 기본 패턴 항상 이런 식이잖아. 그거 아니다. 그거 틀렸어. 에서 끝나지 않죠. 항상 뭐가 나옵니까? 해결책.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펼쳐내죠. 그런 예상을 좀 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A로 볼게요. Research from New York University. 여기서 연구를 했는데 찾아낸 것은 people over 65, 65세 이상,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shared 7 times as much misinformation as their younger counterparts. 이렇게요.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거짓 정보, 가짜 뉴스를 7배나 많이 공유한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All of this, 이 모든 것들은 raises a question.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What is the solution to the misinformation problem?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가 있지? 가짜 뉴스의 해결책으로는 뭐가 있을까? 라는 것이 A입니다. 질문할게요. A가 문장 소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A가 문장 소개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예 주제가 다른 것 같은 있음. 그죠? 그런 거 같은 데죠. 정확하게 하나를 찍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 가 없잖아요. 그러면 1번을 지우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인 거야. 아까도 말했던 것도 약간은 보수적이어야 돼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아까처럼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이거 있어, 이거. 그런 거는 이제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함부로 가는 건 조금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는 지우지 않고 갈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특별히 뭐 때문에 안 된다가 없다고요. 뭐 대명사라든지 연결하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둬야 됩니다. 일단은. 오케이? B로 갈게요. One well-known study from Stanford University in 2016. 이때 2016년에 여기서 연구했대요. 여기서 demonstrated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youth, 젊은이들이 are easily fooled by misinformation. 젊은이들이 가짜 뉴스에 의해서 많이 속아 넘어간다 라고 합니다. 특히나 when it comes through social media channel. 특히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특히나 많이 그렇다고 말을 해요. This weakness, 이러한 약점들은요, is not found only in youth, however. 그러나 이게 젊은이들한테만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질문해 볼게. 결국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야. 요 풀이 방법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글의 순서를 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결론적으로 B는 젊은이에 대한 얘기입니까? 연장자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됐어요? 질문. 결론적으로 A는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장자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연장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연결을 앞쪽에 배치를 시켰었는데 요즘에는 글 중간에 이렇게 배치시켜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질문입니다. A랑 B 중에서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B요. 무조건 B가 먼저 나오고 A가 들어가는 거죠. 왠지 아시겠어요? 우리 모두 올드와 유스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however가 있으니까 젊은이들은 잘 속아 넘어가. 그러나 연장자들도 그래. 이렇게 연결되면 쭉 맞겠죠. 됐니? 그러면 일단 B가 A보다는 앞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뭘 지워야 돼? A, B라고 생겨 먹은 애들은 다 지워야겠죠. A, B를 지웁시다. A, B. 몇 번 지울까요? 일단 A, B니까 얘 지울게요. A, B 지우시고 A, B 지우시고 1번, 4번 지웠어. 됐니? C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잠깐만. 어느 정도 힌트가 좀 될 수 있어요. 어떤 거? A의 끝자락이 뭐였어요? 해결책이 뭐 있을까? 해결책이 뭐 있어?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C를 볼게요. 만약에 C가 해결책이라면, C가 그 해결책이라면 C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맞겠죠. 오케이?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봅시다. Government and tech platform certainly have a role to play in blocking misinformation. 이러한 정보를 막아서는 것에 있어서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정부와
테크 플랫폼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해결책이죠. 해결책이잖아. 그럼 C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지막.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럼 B, A, C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요렇게 찾아주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봐봐, 다시. 지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습관을 조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따라 주시면 좋겠는데, 습관을 바꾸고 태도를 조금 바꿔야 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수업을 듣고 나서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얘가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너무 깨끗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뭐 시험지 뭐 대대손손 유구하게 물려줄 거야? 아니잖아.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릴 거야. 중요한 건 내용만 내 머릿속에 남기고 이런 지문들은 그냥 한번 소비해서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태도를 바꿔야 돼. 조금만. 이거는 근데 노력이 필요해요. 습관을 바꾸는 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냐면 시험지가 더러워야 돼요. 시험지가 지저분해야 돼. 어떻게 1번, 3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이건 정말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영어를 꽤 잘해. 영어 실력 꽤 뛰어나. 내가 고3 거 풀어도 뭐 1등급 나와. 요 정도의 마인드라서 그냥 눈으로 풀고 눈으로 보다가 정답 쓰겠다. 이렇게 가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나는 점수가 좀 모자라. 고1 걸 가지고도 아직은 내가 만족하는 등급이 안 나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너희가 하던 대로 눈으로 쳐다보고 해서 지금 등수가 안 나오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바꾸는 방식을 이렇게 하라는 거야. 써보고 뭔가 찾아보고 그려보고 이거 하면서 가자라는 거야. 점수 안 나오는 주제에 이런 조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등급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등급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반대야.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눈으로 풀어서도 점수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단서를 찾는다면 보다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오히려 내가 점수를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잘하니까 더 잘해야지. 내가 잘하니까 진짜 완벽하게 잘해야지. 라고 가는 게 좋은 태도죠. 내가 조금 되니까 어이씨 난 잘났어. 이러면 안 돼요. 공부는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공부가 끝나요. 거기서 끝나요, 공부가. 오케이? 절대로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지금 뭘 할 거냐면 우리 교재에서 어디를 볼 거냐면, 교재에서 몇 페이지냐면 29페이지를 볼 거예요. 29페이지. 자, 이거를 지금 풀 거야. 지금 풀고 채점할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봐. 시간이 조금 짧긴 한데 애매하긴 한데 왜 이렇게 하냐면, 원래 제가 의도하는 건 미니 테스트를 풀고 틀린 문제를 그 다음 파트에 있는 것에서 해석을 써라. 이게 의도인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목격되어서 지금 풀고 그거를 과제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일단 시간은 제가 체크할 테니까 지금 미니 테스트 70회죠. 지금 요걸 푸시면 됩니다. 시간 제가 할게요. 지금 바로 푸세요.